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시장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주요 3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역시 이제 국채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가 넘어간 새 시대가 온 만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 2007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좀 넘어서면서 굉장히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9월 초 대비로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8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또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 3.3%에 불과했던 그런 국채금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르는 속도 역시도 시장이 좀 부담을 느낄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증시에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위험 자산인 주식 대비해서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미국의 국채가 이제 5% 수익률을 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드 추종자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따라가는 그런 투자자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한 10년 전 넘게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했던 금리의 그런 저금리 그 수혜를 좀 누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좀 상대적인 매력이 높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시의 최근까지의 좀 호성적을 보면요. 지난 2008년에 37% 급락한 이후에 14년 동안 하락장이 단 2번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4번만 10% 미만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채권 가치의 변화는 그다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또 전략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물음을 한 가지 더 던져봤습니다. 국채금리가 일단은 얼마나 더 오를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채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를 만한 이유가 있죠. 연준의 전례 없는 금리 인상 아직까지도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통화 정책상의 좀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대규모로 좀 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면에서 국채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5조 7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가 좀 발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26%, 30% 가까운 그런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듯이 국채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지는 머지 않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 같은 경우에는 5.25% 정도로 잡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5.5% 정도로 다음 고점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6년도의 고점을 좀 살펴보면 한 5.15%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때의 고점 정도로 일단은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은 이 채권 시장에서의 또 심리 변화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은 투자자들도 이렇듯이 장기물의 고금리에 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연준이 금리를 오를 만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좀 장기물, 이 금리가 높은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자들은 조금은 고통이 더 길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국채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요인들이 연준의 퍼즈, 그러니까 일시적인 금리 인상 멈춤 현상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어떻게 본다면 역사적으로 시장에는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죠. 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냐? 현재 금리 상승세가 결국은 꼭 경기 전망이라든지 연준의 정책 전망이 변하기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댈러스의 연방은행 총재인 이 로리 총재 같은 경우에도 로리 로건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무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 만기까지 얼마나 좀 이슈들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높게 책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텀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가 또 오르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연준의 금리 포즈는 더욱더 좀 오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의 실적들이 임박을 했습니다. 뭘 기대를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몇 달간은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죠. 하지만은 대형 기술주들은 여전히 올해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좋은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대거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은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26일 날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를 포함해서 빅테크 빅7이라고 한번 집계를 해본다면은 이 기술주들의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1%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익은 특히 전년 대비 무려 34%나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더라도요. 이익이 한 17% 정도 그리고 매출도 5.6% 정도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2021년도에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가 작년에 좀 부진했고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좀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7 이외에 IT 섹터 전반으로 보더라도 전망은 일단은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3분기 이익이 11% 정도 그리고 매출은 3% 정도 증가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IT 섹터들의 실적 발표가 결국은 증시의 투심을 살려줄 것으로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일단 스타트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어닝 쇼크 충격이 있었는데요. 다른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반전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연이어서 좀 그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그러면서 작년 말 이후에 최악의 한 주, 주간 기준으로 약간 14%의 좀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뭐 수익성도 악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수요 측면에서도 좀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이번에 실적 발표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고무적인 점이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점인데요. 6월 말 대비해서 메타에 대한 3분기 EPS 전망이 기존의 2.98달러에서 3.58달러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달러 이상 전망이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시장에 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좀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호적인 해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이익 전망이 왜 이렇게 좀 좋아졌느냐를 뜯어보면요. 비용 통제라든지 그리고 수익성 제고 노력이 결국은 이익 전망 제고로 좀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AI 모멘텀이 좀 입증이 되기를 시장에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분기의 실적을 좀 봤을 때, 그러니까 2분기의 실적을 봤을 때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률이 약간 27% 정도 고정통화 기준으로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1%포인트 정도는 결국은 AI 서비스들이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더 기여도가 높아졌을지가 이번 실적에서 좀 관심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역시 AI 사업에 대한 희망을 이번에 좀 확인을 하기를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높아진 기대치를 좀 충족을 했다. 그리고 AI 모멘텀이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예상외로 또 빅테크들의 실적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드라인 한번 뽑아봤습니다. 엔비디아가 1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 한 9%,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새로운 규제 리스크가 결국은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상무부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상무부의 정책 발표로 인해서 다양한 공급과 수요 쪽에 리스크가 불거지게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를 저희가 좀 복기를 해보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순항을 해왔습니다. AI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5월 달에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6월 달에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더 오를까 했지만은 실적 발표에서 놀라운 결과, 가이던스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입증된 이후에도 또 한 번 또 신고가 행진을 벌였던 그런 엔비디아의 주가 순항 모습이다라고 복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9월 달에 12%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8월 말 대비해서 시총이 2천억 달러 정도 증발한 상황,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결국은 파티가 끝난 것일까? 규제 영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라는 점을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견고한 것 같습니다. 스트릿 인사이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61개사에서 44개사 정도가 매수 의견을 그대로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중립이 11개, 그리고 매도 의견은 단 3개밖에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일단은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을 해서 유의미한 단기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은 그래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정확한 영향이 가늠이 될지를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엔비디아의 이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0%에서 2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가능 품목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 못 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약 한 7에서 10% 정도, 그리고 전사 매출의 6에서 8% 정도의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UBS에 따르면요, 내년 하반기까지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단기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영향을 저희가 미리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 인텔, 그리고 ASML 등의 이 반도체 장비 업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정확한 정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